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라이나. 제가 그분 참 존경합니다. 허경영 본자라고. 이분이 참 좋은 말 많이 했는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은 거다. 와, 정말 공감 갈 말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네, 요즘에 이제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다 보니까 허경영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 힘든 일인데요. 뭐 황교안 선대위 위원장 입장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뭐 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동안 허경영 후보의 정책이 굉장히 훌륭한 정책이에요. 3.3 정책이 굉장히 훌륭한 정책인데 그 정책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정책인 것처럼 계속 비하를 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다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최재형이 상속세 폐지하겠다라고 외쳤죠. 또 뭐 홍준표가 국회의원을 200명으로 축소하겠다. 그리고 도를 없애고 뭐 전국의 행정을 개편하겠다. 이런 얘기했죠. 이거 다 허경영 후보의 깊은 아이디어가 거기에 서려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또 뭐 안철수 후보도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축소하겠다. 또 문재인 대통령까지 유엔 본부를 뭐 판문점으로 옮기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경영 후보의 정책이 천재적인 거예요. 저는 제가 대통령 직속기간 우수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양심적으로 허경영 후보의 정책은 정말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국민 주권 정책, 100여 가지 국민 주권 정책을 제가 정리를 했죠. 그래서 저도 정책을 굉장히 많이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경찰과 검찰을 통합해가지고 이것을 국민안전원으로 하자. 그래서 앞으로 경찰, 검찰이라는 용어 없어지고 국민안전관으로 하고 그 사람들이 수사 전문, 기소 전문, 또 뭐 교통 전문, 방범 전문 이런 식으로 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했어요. 그리고 교육부를 제가 해체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법무부를 해체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교육부를 해체해서 평생 학습센터, 그러니까 중앙평생학습센터로 가야 된다. 그 뭐 정세균 후보가 교육부 폐지 외쳤죠. 진짜로 국민을 생각하면은 국민 배당금 제도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내가 도둑질할 생각하지 않으면은, 내가 꼼수 쓸 생각하지 않으면은 진짜 코로나 긴급 지원금이 나가는 거예요. 독일이 코로나 긴급 지원금으로 자영업자들한테 6,7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래요. 6,700만 원. 일본은 하루에 63만 원씩. 그러니까 허경영 후보가 1억을 지급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빈말이 아닌 거예요. 오늘도 자영업자들이 막 자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오늘도 자영업자들 막 자살하고 있는데 서울시의원들은 자기들 세비 올리고 있고 공무원들은 자기 월급들 올리고 있고 또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돈 빼쳐먹고 있고, 그러니까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라는 게 다 인정하잖아요. 이재명도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 이게 맞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도 그게 사실입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허경영 후보의 정책을 허경영 정책의 이 아류들이 다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허경영 후보의 정책을 그동안 가지고 미친놈이다, 뭐 개그맨이다, 뭐 코미디언이다 하다가 이게 안 되는 거야. 허경영 정책대로 돌아가는 거야, 이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허경영 정책에 대해서 정말 이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허경영 이제 그거 가지고 공격이 안 되니까 이제 허경영 후보에 대해서 어떤 공격을 하냐면은 이 사이비 교주다. 이게 사이비 교주다. 허경영 후보가 사이비 교주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또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이비 교주라고 하냐 그랬더니 뭐 백국명패니 뭐 대천사니 또는 뭐 영성 능력이니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KBS 연수원장 전 연수원장 통해서 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정면 돌파했죠. 네, 그래서 허경영 후보의 영성 능력이 그게 사실이다. 그러면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지. 만약에 사기라면은 허경영 후보는 대선을 못 치러요. 대선을 못 치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 직접 자기들이 체험하고
확인하고 나서 그게 가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저희들이 자 그러면은 허경영 후보가 계속 자신이 신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영성산업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허경영 후보가 뭐 백국명패라든지 또는 뭐 대천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영성산업에 적용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좋다. 그것을 이제 허경영 후보가 왜 그러는지 또 그거 진짜 그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증명하고 넘어가 보자 해가지고 우리가 며칠 사이에 KBS 전 연수원장하고 계속해서 그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게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쉬쉬할 일이 아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해볼 거냐면은 허경영 후보에 대해서 이제 허경영 후보 지지자들은 이게 허경영 후보가 미륵불이다, 정도령이다, 뭐 예언된 동방의 등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정면 돌파를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정면 돌파를 해보자. 네. 사실상 저는 종교가 없어요. 저는 종교가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기독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원불교라든지 천도교라든지 뭐 이러한 종교들이 저는 그냥 다 종교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 20% 정도가 진짜 뭐 이렇게 종교인들이라 그럽니다. 나머지는 거의 종교가 없다 그래요. 그러면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서로 이단이다, 서로 뭐 사입이다 이렇게 싸우는 거 보면은 아이고 저렇게 왜 싸워? 저 종교를 가지고 왜 저렇게 싸우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종교 내에 있는 사람들과 그 종교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입장이 환희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비종교인들의 바람은 뭐냐면은 예수님 오신 날에 불교에서도 축하해주고 또 부처님 오신 날에 기독교에서도 축하해주고 이런 모습을 원하는 거지 뭐 그냥 서로 첨예하게 대립해갖고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이런 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교도 보세요. 이슬람교도 그냥 그 안에서 뭐 수니파니 시아파니 막 나눠가지고 대립해갖고 싸우고 극으로 치닫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뭐 아주 뭐 심각한 테러리스트가 되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런 거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 거 원치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 대립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경영 후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허경영 후보가 진짜 우리가 기다려온 미륵불이야 이렇게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남사고가 예언한 정도령이야 그렇게 믿을 수 있죠. 그건 자기들의 신앙인데 신앙은 자유인데 그렇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진짜 허경영 후보가 예언서에 나온 동방의 등불이야. 한반도에서 동방의 등불이 나와가지고 백마 타고 동방의 등불이 나와서 인류를 구한대. 그렇게 믿을 수 있죠. 그건 신앙이잖아요. 그들의 신앙. 그들은 신앙의 자유고 종교의 자유인 거예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를 가지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네, 그러면은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공통점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뿌리가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왜 다르냐? 그러면은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을 믿고 있는 거죠. 유대교 입장에서는. 그렇죠?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믿고 있으면서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를 신성 모독한 자다. 사입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아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메시아고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예수를 같은 아브라함이라는 같은 조상을 가지고 뿌리를 내려온 종교지만 거기서 인간들이 나눠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입장에서는 예수 인정 안 한다. 사입이다. 저거는 진짜 신성 모독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기독교 입장에서는 예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네, 그리고 예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된 그러한 존재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러면은 이슬람교는 또 어때요? 이슬람교는 예수는 그냥 선지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교에서는 메시아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메시아는 없다. 네. 근데 유대교는 아직 안 왔다라고 보는 거죠. 네. 아직 안 왔다. 근데 기독교 입장에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다른 거예요. 입장이 다른 거예요. 입장이. 예, 입장이 다른 거예요. 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죠? 그러면은 기독교 내에서도 천주교, 교황을 중심으로 한 천주교가 있고 교황의 면죄부 판매에 반대해갖고 나온 게 뭐예요?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온 게 개신교입니다. 허경영 후보 입장에서는 3.3 정책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구하고 인류를 구해야 되는데 막히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축소시키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정치인들의 저항들이 막 일어나고, 예? 그리고 이 언론들이 또 그걸 가만두지 않죠. 정치 권력과 언론 권력과 돈 권력이 만나서 계속 막아버리는 거야. 계속 막아버려요. 그러다가 허경영 후보가 영성 능력이 있으니까 그 영성 능력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계속 공격해서 또 사이비 교주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허경영 후보의 지지자들이 보면은 이런 걸 체험한 거예요. 체험했으니까 자신들의 신앙처럼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허경영 후보에 대해서 허경영 후보가 미륵불이다. 과거에도 우리나라 그 백성들은 삶이 너무너무 힘들 때 미륵불을 기다렸어요. 네, 진짜 우리들을 구원해줄 미륵불을 기다렸는데 근데 허경영 후보의 국민 배당금이라든지 코로나 긴급지원금이라든지 3.3 정책을 보면은 그게 실현되면 진짜 미륵불이에요. 그건 미륵불입니다. 네, 진짜 미륵불이에요. 그게 실현되면 미륵불이다라는 거예요. 또 정도령이 나온다. 그 정도령이 뭐냐 도대체. 정도령이 뭐냐. 정도령이라는 것은 바르게 정도를 걷는 자예요. 네, 바르게 정도를 걷는 자가 정도령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허경영 후보가 도덕혁명을 얘기하고 바른 길을 이야기하는 거야. 바른 길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도령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정도령이 왔구나. 예? 진짜 우리 민족들이 기다려왔던 정도령이 한반도에 나타났구나.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동안 어떤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서 신경을 썼냐라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신경 안 쓰고 자기들끼리 다 먹을 국리만 하고 그러니까 허경영 후보가 국민 배당금을 하고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 내 이놈들을 강력하게 정신교육대로 보내가지고 처단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잘 사는 세상을 열겠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정도령이 오셨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정도령이 오셨구나. 그리고 진짜 허경영 후보의 3.3 정책이 구현되고 지금도 아프간에서 그 난민들을 아프간 난민들을 하늘궁에 100명 정도를 수용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누가 그렇게 하냐라는 게 누가. 예? 어떤 정치 대선 후보가 자기 저택에다가 100명을 난민들을 수용하겠다라는 얘기를 누가 하냐라는 거야.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동방의 등불이 오셨구나 라고 믿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이비니 사이비 교주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면전 하겠다. 허경영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되면 국민들이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경영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이 많은 국민들이 자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매일 자살하는데 자기들이 그냥 모든 것을 그냥 어떻게 하면 더 처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게 정치인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허경영 후보가 강력하게 대통령이 돼야 될 그러한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경영 후보를 지지하는 모든 범허경영 지지자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반드시 허경영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구하는 길이고 이것이 서민들을 구하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의 후손들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길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계속 그냥 매일매일 자영업자들이 자살하고 있어요. 지금 카페에서 자살하고 있고 맥주집에서 자살하고 있고 그럼에도 정신 못 차리고 자기도 월급 올리고 어떻게 하면 돈 빼먹을까 이 궁리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명나라의 주원장이 탐관오리들을 그냥 내장을 다 빼가지고 거기다 지푸라기를 끼워가지고 인형처럼 걸어놓은 거 아닙니까?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진삼 전 육군 참모총장이 허경영 총재를 전격 방문한 것은 이거는 영적 의미가 있다. 혁명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혁명이. 정말 혁명이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안상숙 인천광역시장 그리고 삼성 국회의원이 허경영 후보와
정책연대를 하고 허경영을 알아보고 있고, KBS 전 연수원장이 이제 허경영 후보를 알리기 위해서 나팔수가 돼가지고 허경영의 영성 산업, 허경영의 영적 능력, 이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허경영의 3.3 정책과 허경영의 그 애민정신을 알아보고 이제 우리가 미륵불이 왔다, 정도령이 오셨다, 동방의 등불이 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깨우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뒤로 숨길 이유가 없어요. 숨길 이유가 없다. 전면전이다라는 거예요. 전면전. 똘똘 뭉쳐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대교는 예수님을 사이비다 해가지고 십자가를 못 받고, 이슬람교는 그냥 선지자에 불과하다. 입장 차이 안에 입장. 누구나 다 그런 입장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허경영 후보에 대해서 신인이다, 어떤 사람은 미륵불이다, 어떤 사람은 정도령이다, 어떤 사람은 동방의 등불이다 라고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 허경영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구하고 인류를 구한다라는 입장에서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에는 천황이 있어요. 천황. 지금 이란은 자기들의 종교 지도자가 대통령을 밑에 놓고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아프간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는 저 시진핑 황제가 있고, 그리고 러시아에는 쌍두독소리 푸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력한 지도자 허경영을 앞세워서 반드시 세계 통일로 나가야 된다. 이것이 인류를 구하는 길이다. 인간이 타락해서 더 이상 잡을 수 없을 정도가 된 거예요.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친아버지가 두 딸을 수백 번 성폭행을 한 거야. 그 두 딸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아버지를 처벌해달라. 또 자기 자녀를 죽여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냥 물에 쳐넣어서 또 죽이고, 집업 창밖으로 던져 죽이고, 부모를 때려 죽이고, 지금 세상이 도덕성이 바닥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도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번이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마지막이다. 대한민국이 허경영이 이번에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라면은 저출산 고령화가 계속 지속되는데도 200조가 어디 갔냐라는 거야. 200조가 다 여기저기 다 쑤셔먹고 그냥 나라가 망해가지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망해가서 내가 그냥 공무원들 야단을 막 쳐요. 제가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지금 이 공무원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 당신들 임기만 생각하는 거냐? 그러면은 어떤 놈도 그냥 나라의 미래를 생각 안 하고 자기 임기에 내 배부를 생각만 하는 거야. 조선이 탐관오리들의 부정부패로 망했는데 또다시 이 대한민국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로 대한민국은 그냥 중국에 흡수돼가지고 여러분들 조선적으로 사는 거예요. 조선적으로 살고, 저 북한이 강력한 사상무장이 돼가지고 미국하고 통일해도 적화된다. 중국이 북한하고 통일하지 않는 이유는 중국이 북한화된다. 허경영 후보가 얘기하죠. 진짜입니다. 그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남북의 연방국가를 만들고 또 중국인들에게 국적을 주고 중국인 차이나타운을 만들고 중국에 투표권을 주고 중국 공자 허가를 숭상하고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희망 있는 것이 허경영이라는 지도자가 나와서 3.3 정책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의 천재적인 두뇌와 영성 능력을 가지고 세계를 향한 비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상황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자체 선거 없애고 세금 낭비 줄이고 그런 세금 아껴서 국민에게 돌려주네. 화폐개혁 200조 지자체 폐지 150조